안녕하세요. 타이탄의 도구들 한 가지 성공 습관 하루 하나 실천 플랜 준비해봤습니다. 매일 아침 독서 토론을 하고 있어서 준비해본 내용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61가지 매일 하나씩 하다 보면은 저랑 같이 어느새 성공의 길 거예요. 하고 있을 건데, 첫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내용을 오늘 해볼 겁니다. 옆에 있는 숫자는 책 페이지 숫자예요. 오늘 할 내용은 총 세가지 폭발적인 아이디어 얻는 법, 원하는 곳에서 하라, 그리고 레드팀을 이끌자. 세 가지만 할 겁니다. 타이탄 중에 한 명이죠. 세스 고딘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전 세계 20개여 개국 넘게 35개 언어로 출판된 책을 가지고 있는 정말 마케팅의 거의 대구루라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요다인이라는 마케팅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차려서 직접 벤처 캐피탈도 하고 있고 책도 쓰고 엄청난 파이프라인을 가진 타이탄입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 폭발적인 아이디어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닌 내 아이디어가 필요한 이유. 뭘까요? 바로 내 아이디어가 필요한 이유는 이거입니다. 남의 아이디어가 내 아이디어가 되면 내 사명이 아닌 남의 사명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의 삶이지만 남의 사명으로 남의 회사를 다니고 남의 사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직원으로만 살아가게 된 수동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아이디어를 찾는 법들입니다. 한번 해보면 우리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10개를 떠올리기가 너무 힘들다면 반대로 20개를 떠올려라. 엄청 빡센 아이디어가 아니라 정말 막 잡다한 아이디어, 허드렛 아이디어, 쓰레기 아이디어 상관없습니다. 그 무게를 가볍게 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노트에 아이디어 10가지 적는 연습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면 노트 왼편에는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 생각날 때마다 적고요. 오른쪽 편에는 엄청 그것을 이루기 쉬운 방법들을 심플하고 간단하게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진항공을 만든 CEO가 맨 처음에는 항공사 서비스를 이용을 했는데, 아, 이건 너무 거지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직접 항공사를 만든다. 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만들겠냐. 이렇게 하지 않고 옆에 어떻게 하면 항공사를 만들 수 있을지 그 첫 시작을 적는 거예요. 항공사를 만들려면 그러면 보잉사를 찾아가서 비행기 한 대를 임대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첫 번째 스타트 방법을 적어 놓는 것이 버진 항공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시작은 엄청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의 아이디어 뱅크를 쫙 가동을 해보시는 건데,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뇌 근육을 단련시키는 훈련과도 같대요. 그래서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떠올리고 많은 것을 버리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아이디어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는 연습. 그리고 정신 나간 일의 목록, 그리고 재밌는 목록, 이런 가벼운 목록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아이디어 예시예요. 여기 노트 한쪽을 잘라서 왼편에는 아이디어를 막 많이 적는 게 목표. 오른쪽에는 그 아이디어를 하기 위한 첫 발자국을 엄청 간단하게 적는 게 목표입니다. 예를 들었던 버진 항공을 첫 번째로 적었고, 제 예를 들면 저는 아기 엄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디어로. 아, 아이 키우면서 진짜 회사 눈치 안 보고 좀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냥 아이디어로 적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과 육아 다 너무 잘하고 싶은 엄마인데, 이런 생각도 적습니다. 그냥 아이디어라는 단어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저의 생각들을 그냥 쫙 적어가는 의미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이에 대한 내용을 적었었는데, 왼쪽에. 그러면은 이걸 하기 위한 오른쪽의 방법들. 아이 키우면서 회사 눈치 안 보려면, 에이, 까짓거 그냥 내가 회사 만들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근데 내가 아이를 연령대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을 어떤 거를 할 수 있나 회사를 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아기 이유식을 먹일 때
이유식 사장님이 그랬어요. 저희 아이랑 동갑인 나이였는데 이유식을 어차피 먹여야 되니까 자기가 이유식 회사죠, 이것도. 이유식 가게를 차렸다. 이렇게 해서 한 3, 4년, 5년 정도 하신 거를 봤어요. 그거를 또 봤고, 또 내가 어차피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 용품들을 써야 하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엄마도 봤고요. 그중에서 아기 신발이랑 아기 옷이랑 이런 거가 너무 빵 터져가지고 잘 된 엄마들도 또 봤죠. 이런 것도, 아기 연령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내 회사를 만든 엄마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일과 육아를 다 잘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를 하는 방법은? 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육아도 하고 내 아이 교육도 하면서 이거를 잘 기록하고 성과를 내서 책을 낸 엄마들도 많더라는 거죠. 책이 곧 일이 되고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저는 뭐, 엄마들 중에서 아이 교육을 잘 해서 책 낸 사람들 베스트셀러들을 또 읽어보기 시작을 하면서 성공자 마인드를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는 점점 착착 쌓아가는 거겠죠. 뭔가 조금씩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천한 게 뭐 있냐고 물어보면은 어차피 아이가 책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부업을 또 찾다가 부업 중에서 중고책 부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책들을 가지고 와서 팔기도 하고 아이한테 읽히기도 하고 제 집이 도서관이 되는 그런 걸로 싹 바뀐 거죠. 소비만 하는 삶에서 생산자로의 삶을 또 적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 예시가 있었다. 그리고 아까 정신 나간 일 목록이라든지 재밌는 10가지 목록 시리즈들을 막 적어보라고 했잖아요. 타이탄의 도구들 책에서 나왔던 시리즈 목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거 캡처를 해놓으셨다가 아니면 배경화면에 저장을 한번 해놓으셨다가 중간중간 생각나실 때마다 메모도 해보시고 생각도 해보시면 그냥 타이탄의 도구들만 읽었을 뿐인데 내 속에 숨어있던 마케팅 능력 아니면 마케팅 아이디어들이 떠올라서 또 모르죠. 파이프라인이 느는 엄청난 성취를 할 수 있을지 읽어드릴게요. 내가 쓸 수 있는 10권의 책은 뭘까? 2. 구글이나 인스타, 유튜브 등을 이용한 사업 10가지는 뭐가 있을까? 3. 내가 아이디어를 보낼 수 있는 사람 10명은 누가 있을까? 4. 또 내가 촬영할 수 있는 팟캐스트나 동영상 아이디어 10가지는 또 뭐가 있을까? 5. 중간 상인을 없앨 수 있는 업계 10곳은 또 어디일까? 재밌겠죠? 또 생각해보면. 6. 내가 예전에 쓴 글을 이용해서 돈 벌 수 있는 10가지 방법은 뭐가 있을까? 7. 다른 사람들은 떠받들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 10가지 물건이나 가치는 뭐가 있을까? 책에서는 이런 거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지만 나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10가지 뭐 물건이나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가치는 이런 것들. 대학을 꼭 진학을 해야 한다. 내 집 마련은 꼭 해야 한다. 스마트폰은 꼭 써야 한다. 뭐 이런 가치들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8. 친구가 되고 싶은데 전혀 모르는 사람 10명은 누구일까? 9.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할 수 있는 일 10가지는 무엇일까? 10.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은 무엇일까? 저도 오늘 한번 이 중에서 몇 가지를 해볼 예정입니다. 한 2가지 정도? 제 메모장에 적어볼 거예요. 또 생각이 엄청 확장이 되는 경험을 할 것 같은데 일단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10가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건데요. 내가 아이디어를 보낼 수 있는 사람 10명. 이것이 왜 기억에 남았냐면, 고딘이 10명이라는 사람한테 내 아이디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 아이디어가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보려면 10명한테만 내 아이디어를 열심히 말하면 그게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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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이 된다. 그리고 뭔가가 이루어지는 뭔가가 느껴진다. 그래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10명한테 뭔가를 얘기해보기, 시험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것을 만들려면 아주 작게 시작하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질문이 있죠. 매 순간 내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작은 족적은 뭘까? 그리고 내가 시간을 들일 가장 소소한 프로젝트는 또 뭘까?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소규모의 집단은 또 어디일까? 이렇게 작은 곳에서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이 전문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거기서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수 있는 장소에 항상 있게 되고 그리고 구명정이 몇 척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항해를 시작하라. 이 말은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집단에서 뭔가를 이루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게 커지고, 성취가 커지고, 효과도 커지고, 성과도 커지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큰 공이 되고, 큰 뭔가가 될 거라는 건데, 그거의 시작은 아주 작은 뭔가를 크게 먼저 이룰 생각을 하지 말고, 완벽하게 이룰 생각을 하지 말고, 가장 작게, 가장 소소하게, 가장 적은 규모로 시작을 하라. 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된다. 두 번째 타이탄인데요. 크리스 사카입니다. 이 사람은 벤처 캐피탈 투자자이면서 인스타랑 우버랑 트위터랑 이런 거 기업을 초기 투자를 해서 엄청난 부를 이룬 타이탄이기도 하죠. 그래서 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끊임없이 커피를 들이키면서 하루를 보내는 대신에 좀 더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할 시간을 갖고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만들고 싶은 걸 만들고, 진심으로 성장시키고 싶은 관계에 투자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장 핫한 곳에 누구나 우러러보는 곳에 직업을 포기를 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뭐 연봉을 얼마를 줄게 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아주 작은 그 옆에 시골 마을에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있을 때 그가 가진 힘이 있었기 때문인지 청년 청년 창업가들, 그리고 뭔가를 이루고 내고 싶은 사람들이 그 벤처 투자자인 크리스 사카를 찾아오죠. 그렇게 해서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그 집에 모이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아까 봤던 인스타라든지 우버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아주 신규 기업들을 잘 발굴해낸 결과를 내지 않았나 합니다. 세 번째 타이탄인데요. 마크 앤드리스입니다. 이 사람은 그 WWW 이 인터넷을 대중화시킨 사람으로 엄청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부도 엄청나게 가진 타이탄이겠죠. 모자이크라든지 이 넷스케이프 처음에 초기에 개발해서 인터넷을 대중화시킨 인물입니다. 또한 벤처 투자자로서 페이스북과 인스타, 스카이프, 우버, 트위터,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에 엄청난 대기업을 투자를 한 부자, 벤처 투자자이기도 하지요. 마크 앤드리스가 말한 파이썬의 도구 뭔가 알아볼까요? 레드팀을 이끌어라입니다. 이 파이썬의 도구들 저자가 물어봤어요. 샌프란시스코 한복판에 광고판을 세운다면, 그러니까 엄청 비싼 땅에 너가 광고를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뭐라고 쓸래?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했죠. 한 줄이면 충분하다. 그 답은 가격을 올려라. 라는 말이다. 사람들이 내 제품을 사지 않는 건 내게 비싸서가 아니라 더 좋은 걸 사려고 그러는 거야.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내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걸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을 했지요. 팔아본 경험들이 있는 거죠. 좋은 물건을 잘 팔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사 철학에 따르면 파는 사람이 제값을 받고자 한다면 사는 사람 또한 제값을 치르고자 한다라는 게 경험에서 터득한 소비자 심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마크 앤드리스는 이 인터넷 대중화와 인터넷 막 달에 100만 명, 200만 명 그 시절에 팔았던 사람이어서 그 기업 가치를 엄청 높여서 큰 돈으로 기업을 팔았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 진짜 대단한 거를 만들어서 팔아라 라고 말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이 사람의 방식을 적용을 한다면 딱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고 합니다. 마크 앤드리스는 1번, 똑똑하고 실력을 갖춘 인재가 물건을 만들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똑똑한 애들을 찾아라. 그 애들한테 직접 만들게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내 물건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이 핵심은 레드팀이다. 근데 이 레드팀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고 비판하는 팀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무조건 비판을 하면서 이 물건이 안 되면 안 만들어주는 팀입니다. 3명에서 5명 정도가 나의 신념과 철학을 처절하게 부숴주는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장치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더 강한, 더 좋은, 안 될 수가 없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만약에 레드팀이라는 게 없다. 나는 정말 친구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방법이 또 있어요. 차 안은 나와 180도 반대의 철학을 가진 사람을 연구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또 연구해 보면 방법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인도 마크 앤드리슨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 철학에 가장 반대에 있는 사람은 빌 게이츠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빌 게이츠의 생각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크게 다르지 않구나를 또 느낀 내용이 책에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요. 총 3명의 타이탄과 3개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기억에 남는 거를 붙여보자면 아무도 모르는 걸 나만 아는 것이 독창성, 창의성이 아니고요. 독창성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아는 것을 내가 알 때 그때 독창성이 있다고 합니다. 타이탄의 도구들 총 61가지의 성공 습관이에요. 혼자 하면 너무 많다고 생각되시면 매일 3개 정도씩 저랑 같이 뽀개봅시다. 오늘은 3, 4, 5 잘 뽀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꼭 지켜봅시다. 하루에 하나씩만 가져가도 다 끝났을 때 적어도 3분의 1, 20개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 삶이 하고 나서, 그러니까 하기 전과 후는 아마 정말 다를 겁니다. 내일은 7, 8, 9 습관 알려드릴 건데요. 영웅적인 날로 복귀하라.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으라. 세 번째가 진짜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에 빠진 세계 돋바세였습니다. 내일 만나요.